this is a program that is in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We're not at the point yet of determining where it might be suitably deployed. 방한 일정 막바지에 사드를 던져놓고 떠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이 때문에 지금 사드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케리가 불을 질렀습니다. 사드 논란에. 자, 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어떤 의도로 어느 자리에서 얘기한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고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는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에 가서 장병들을 위문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지금 당면 위협은 바로 북한이다. 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사드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 논란을 비공식적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 계산된 발언이냐, 아니면 그냥 당위성을 원론적 입장에서 언급한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케리 국무장관은 실제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거의 미 국정을 운영하는 미 국정의 외부 환경을 다 운영하는 거의 넘버 2의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무장관의 위치는 그렇죠. 그런 미 국무장관이 계산되지 않은 발언을 특히나 우리 한국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되지 않은 발언을 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예. 이 사드가 성완종 게이트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했다고는 보기 힘들고 예. 뭔가 다시 재점화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국자한테 언급을 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 주한미군 내에서 그 언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사드를 도입해라 말아라라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당위성 정도를 언급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당위성을 언급했지만 예. 그 당위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팩3,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군도 도입할 팩3 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실화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당위성이 있는 담입니다. 예. 그러나 압박은 한 효과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채널 A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이 그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불을 지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드라는 게 미사일이 이렇게 발사가 되면 네. 고고도에서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북한의 위협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도입하면 이런 위협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점칠 수가 있는데 예. 이를테면 만약에 평택에 배치를 한다면 평택에 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에 배치를 한다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는 팩3, 앞으로 배치할 팩3는 한 두세 개 기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팩3는 사정거리 20km, 사정고도는 15km밖에 안 되는데 사드는 200km, 거리는 200km, 하늘 위로는 150km까지 올라가요. 네. 대기권은 110km까지 보거든요. 대기권 밖 한 40km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요격해주고 지금 수도권에 3천만 명 정도의 인구, 충청도 포함했습니다. 예. 3천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팩3의 혜택을 보지 못해요. 팩3는 워낙 사정거리가 좁기 때문에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렇군요. 사드를 만약에 평택에 배치한다면 3천만 명 정도가 한 90% 정도의 요격 혜택을 보는 거죠. 미군의 사드 덕분에. 예. 그러면은 사드가 효과는 있다라는 것은 불문가제의 사실입니다. 돈이 얼마나 듭니까? 사드. 한 개 포대당 한 2조 원 정도 한다라고 한개 하는데 포대당? 물론 미국은 자기네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자기네들 구매 가격은 2조 원까지는 안 가고 한 1조 원 정도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도입하면 그 여러 가지 정비 시스템 모든 것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2조 원 정도. 이게 지금 그렇군요. 시장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 사드 도입 필요성, 당위성 발언에 대해서 한미 양국 공식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3노 정책이죠. 예. 논의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리포트 주한미 대사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마찬가지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이 또 핵 능력이 완전히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논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사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회의에서 오전 회의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강도가 제법 있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 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쓰리노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 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지삭 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었고 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되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만 북한 위협에 효과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자, 6월 정상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외교에서 때로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의 사드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그 국내 불안감을 부추기고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그 사드에 대해서 어떤 내정 간섭적인 이런 그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이런 잘못된 모호성으로 흐르고 있다.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그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주한 미군 앞에서 사드의 그 불가피성, 필요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라면 이미 이 부분은 아마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얘기해도 물밑으로는 한미 양국이 저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문제를 예. 우리 국민들이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요? 신 대표가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드 문제를 얘기를 하면 꼭 이 반대론자들은 무수단 미사일이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대포동 미사일, ICBM 같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이미 북한이 2009년부터 확인된 바로는 이 노동 미사일이라는 것을 무려 900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600기는 우리를 향해 있고 300기는 일본을 향해 있거든요. 그 사거리가 한 1300km가 돼요. 그게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모 교수가 무수한리에서 노동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오는데 11분 30초 걸린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8분 30초면 도착을 해요. 예. 명령에서 도착 시간까지. 명령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걸 막는 방법은요. 그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음속의 7, 8배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는 방법은 사드 외에는 없어요. 방금 신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패트리어트 3 미사일로는 그건 우리 여기에 사는 시민들을 보호를 할 체제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사드를 미국이 자기 돈으로 여기다가 갖다 놓겠다는 걸 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이야기도 또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례적으로 이 경로한 내용을 북한 언론이 공개를 했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열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모두 끝났대 I'll be right there. 자, 화가 많이 났다 이런 거를 저희가 노래로도까지 표현을 해봤는데 신인균 대표 네. 정확히 어떤 내용 때문에 화가 냈는지 요약을 다시 해주시죠. 이제 지금 인민생활 향상을 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먹거리 같은 게 지금 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누군가에게 지금 책임을 지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저걸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지금 드디어 완전히 외딴 벽에 지금 부딪혀 있구나. 예.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지금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희한하게 뭐 사고만 생기면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수년 전부터 화폐개혁 11년도에 화폐개혁 실패하니까 재정상 처형해버렸죠. 뭐 나무 심다가 나무 말 안 들으니까 그 농업상 임업상 처형해버리죠. 그러면 이 인민생활 향상이 안 되어서 먹거리가 부족한 것도 김정은 때문이 아니고 최고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 김정은은 우리 최고 지도자는 열심히 우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다 나쁘구나. 왜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줬는데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 인민생활 향상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냐? 얘들이 안 해서 예. 그렇지 나는 잘못 없다. 이것을 과시하고 그러니까 인민들 군기 잡는 거네요. 인민들로부터 자신에게 날아온 화살을 예. 반사를 시켜가지고 간부들에게 예. 반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조금은 비겁한 그런 지도자의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후한무치하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저게 과연 인민들의 책임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